이어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인데요.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쓰러진 것은 지난달 20일 새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동료 종업원들은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업주 측은 음식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CCTV와 영업 장부 같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연관된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여부와 함께 해당 업소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신모 씨 주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해당 통화 내역에 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업원들이 진술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까지 포함된 성매매 의혹은 폭행 관련 수사가 정리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다음 주 초 이번 수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1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내년 1월 개강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학습 지도, 문화예술, 스포츠, 특기 적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여수 화양지구가 남해안의 특색 있는 해양 관광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양한 관광 사업에 잇따라 투자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텐진시, 여수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업체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여수 화양지구에 고급 별장과 호텔, 해양 리조트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화양면 나진이 일대 59만 제곱미터에는 집와이오와 스카이백스 등 각종 스포츠 체험과 연수시설을 갖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국내 한 민간업체가 역시 화양지구 2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승마장과 경주마 사육장, 펜션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천혜의 해양 경관을 지닌 화양지구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즐기고 그다음에 어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화양지구는 점차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열악한 교통시설로 화양지구에 이르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공사 중인 화양나진간 국도 22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여수공항에서 화양까지 20분으로 단축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흥과 화양을 거쳐 여수로 있는 연육 연도교도 화양지구의 관광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양지구가 개발되면은 경도뿐만 아니라 전남의 서부권, 순천 국가정원, 경남 남해안 지역까지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 벨트가 완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가 특색 있는 해양 복합 관광단지로 남해안 관광 벨트를 완성시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15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원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 정원 조성과 관리 사례, 텃밭 정원, 정원 분야 창업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정원 문화를 내용으로 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원 문화가 시 전체로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의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농어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한중 FTA 협정과 관련 없이 중국산 농산품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 생산 감소액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200억 원, 전남만 1,000억 원 이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52개 나라와의 FTA 영향 분석 결과 15년 동안 농업 생산 감소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농업은 저비용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해 수입 농산물 피해를 막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보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농과 무기농 인증 면적은 3만 6천여 헥타르로 4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증 관리 강화 등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FTA 대응 예산도 부족합니다. 전라남도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늘어났지만 농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3.1% 줄었습니다. FTA로 인해서 전남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농업 정책 예산도 줄고 관련 대책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용역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한중 FTA 관련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객관성 있는 자료로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입니다. 연구가 끝나면은 이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FTA 대책 비용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만 드는 대책이 아닌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공공관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 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 사업의 진행을 돕는 제도인데요.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인가, 시공사 선정, 철거 작업과 본공사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전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시공사가 낀 가운데 검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공사가 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조합장과 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싸움,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는 거고 이득은 건설사나 시공사가 보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구조를 지금. 공공관리제는 사업 진행 초기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올 상반기까지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시공자나 설계자, 그다음에 정비업체를 뽑도록 했고요. 선거 관리 규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비 사업이 투명하게.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도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조합원 총회 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운영 자금을 공공예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조합 간부와 시공사 유착으로 인한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어떤 무분적으로 또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개발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보여줘야지 어떤 사회적 마찰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공관리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묻지마식 개발 붐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광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갈등과 분쟁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동일면 소영마을 주민 28만 7천 원, 고흥군 동일면 부녀회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산두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호명동 내동마을 주민 13만 6,5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경우 당선 무효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사람,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물리도록 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해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이메일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집회 참가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의 파일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